앞자리가 바뀔 확률은 매우 매우 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나 기아나 절대 주가도 비슷합니다. 지금 89,000원 그런데 비슷하게 앞자리가 바뀔 확률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는 브랜드 파워, 하나는 감산 때문에. 민수의 경제토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자동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얘기하시면서 어쨌든 뭐 지금까지 가장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거는 자동차거든요, 그죠? 네네, 완성차 그렇죠. 업계들이고 네. 부품업체들은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나요? 어쨌든 자동차 워낙 좋게 나왔는데, 네. 그죠? 기아 얘기를 중심으로 할 건데요. 네. 자동차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현대차보다 기아가 좋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기아가 현대차보다 못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최소한. 예. 일단은 보통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할 때 그렇고 현대차 기아 얘기할 때 그렇고 형님이 웬만하면 앞서간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 이유는 네.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할 때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깊게 분석을 하고 좀 어려우니까 기아보다는 현대차를 좀 더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좀 호의적인 반응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인데 이번 실적 나온 거 보니까 그 서프라이즈의 그 강도가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강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업신여긴 거 아니지만 그 평가를 좀 저평가 상대로 더 받은 거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측면에 나온 리포트가 한 두 가지가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자동차 대표적인 애널리스트가 많습니다만은 예. 한 두 분 정도의 리포트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간 다른 뷰가 있거든요. 공통점도 있고 다른 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기아가 엄청난 실적을 낳았는데 이어질 것인지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워낙 뭐 애널리스트 오래 하셨고 센터장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자료들에 이제 소위 좀 옥석이 가려지잖아요.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 중에 정말 참신하게 그죠? 네. 고민해서 쓰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사실 밀려다 써면 그렇지 않은 뭐 그지 자료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다음 네. 실적 나오게 되면 자료 써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렇죠. 사실은 뷰 자체를 늘 참신하게 가져가기는 어렵죠. 늘 그죠? 참신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전투고 지적 싸움인데 그래서 보시는 건 이제 어떤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 거는 그래도 쓰신 분 뭐 한 말씀 드릴게요. KB증권에서 실적 발표되고 직후에 쓴 건데 첫 번째 제목부터 보실까요? 네. 마진 피크아웃 우려를 무색하게 한 호실적.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죠. 기아에 대해서.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실적이 좋을 거라는 예측 자체는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런 거가 4분기도 있었어요. 4분기 실적 맞아요. 나오기 전에도.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직 전기차가 나오기 이전인데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좋다기보다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품이 부족해갖고 자동차가 많이 안 나왔다. 생산이 안 되니까는 가격을 많이 안 낮추고도 계속 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의 자동차 업체의 실적을 좀 폄하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를 많이 안 주고 네. 조금만 넘버 나오면 흔들리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완전히 무색하게 할 정도로 마진이 좋았다는 거예요. 마진의 영업이익률이 12%가 나왔어요. 우리 12%는 얼마냐? 1등이에요. 1등이 어디요? 자동차 업계에서. 예. 테슬라가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약 못 미쳤어요. 예. 11.9인가 그랬어요. 예. 원래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뭐 갑이잖아요. 1년 그죠? 전에 19%였죠. 그러니까요. 이게 확 빠졌죠. 네, 가격 내리고 이러면서 네. 그래서 다시 올린다네. 어저께 250불.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 봤을 때 그거 같아요. 네. 250불 갑자기 뭐 중국, 한국에서 올렸다는데 네. 뭐 엄청난 가격의 그 규모라기보다는 네. 요즘에 뭐 올해 들어와서 6번 정도 가격을 인하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 갖게 될 수 있냐면 쉽게 더 내릴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안 살라고.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가격을 기다리면 더 내려가겠네. 기다리니까 계속 내리네. 그런 커스터머들의 마인드 셋을 되기 그럼 안 전에 팔리니까 계속 내리는 거 아니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그 시그널을 미국 빼고 딴 야. 나라에 보낸 거 아니에요. 아주 슈르드, 아주 영특합니다. 잔머리. 그럼 영특하네요. 네, 그래도 마진도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네. 올라가면 11.9가 좀 기아한테 밀리고. 어제도 뭐 그 얘기 하려던 게 아니라 네, 기아가 야 12% 나왔죠. 대단한 거네요, 그죠? 그죠? 근데 콤비네이션이지. 저는 브랜드를 얘기했지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고 그다음 비용은 덜 쓰고
그래도 팔릴 정도가 돼서 단가도 버티고 제품의 믹스도 높은 가격으로 나가는 믹스가 됐고 네. 그러니까 환율도 좋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뭔 얘기하든 간에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애널리스트들이 뭐 피해 의식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분석을 안 하거나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알겠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디테일하게 까놓고 보니까 어이구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애널리스트 어떻게 할까요? 다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보통 그렇죠, 올리죠. 네. 목표 주가 올린 데가 네,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상황에서도 목표 주가 같은 걸 얘기 안 하고 차분하게 냉철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KB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말할 거는 원래 보수적인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트랙 레코드가 그런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사람이 돌았으면 중요한 거구나. 예, 목표 주가를 높였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냉철하게, 그러니까 좋네요. 긍정적인 면만 얘기하지 않은 사람 얘기를 한번 먼저 한번 좋아요. 들어보시죠. 네네. 제목은 인정했어요. 네, 네. 우려는 필요 없었다. 자기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공식 목표 주가나 투자기는 없어요. 또 올릴 것 같은데 대부분 올리잖아요. 아니 뭐 그러면 그죠? 이제 기아 이제 이니시에이션 신규 이제는 커버 공식적으로 네, 합니다. 그렇죠. 목표 주가 네. 11만 원 이렇게 네. 나올 법하잖아요. 예. 제목은 그렇게 해놓고 내용도 그럴싸한데 뒷단에 가면은 컨선되는 거를 하나 얘기하면서 지금은 아직 목표 주가라든지 투자액이 안 얘기했어요. 독특한 또 애널리스트시네. 10명 중에서 1명입니다. 어. 그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예. 이걸 들어보시고 이 말이 맞다. 컨선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주가가 계속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죠. 예. 네, 그렇지 않은 경우면은 괜찮을 수 있다. 매우 보시죠. 매우 궁금하네. 네. 이 친구가 얘기한 거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브랜드가 강화됐다. 오케이. 제가 봤을 때 느낌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나 비용이 내려간 측면을 브랜드 강화 측면보다는 나중에 다 들어보면은 더 무게를 드는 듯해요. 그래서 아직 투자하기는 못낸 거 아니겠냐. 둘 다 효과는 있었다. 평균 단가가 2,300만 비용이 한 대당 예. 2,300만 원 드는데 비용은 줄었어요. QOQ로. 작년보다는 같은 동기보다 QOQ니까 4,4분기보다 줄었거든요. ASP는 3,150. ASP는 대당 판매 평균 판매가죠. 네. 이거는 YOY로 이것도 이거 보세요. 여기 변동비는 215만 원 YOY로 늘었잖아요. 네. 근데 가격은 465만 원 더 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QOQ로도 변동비가 많이 빠졌죠. 가격이 비록 전분기보다는 빠졌지만은 가격이 덜 빠지고 변동비가 더 빠졌거든요. 한마디로 이 스프레드가 왕창 좋아진 거예요. 예. 이 친구는 그걸 인정했는데 브랜드 강화도 인정했지만 이 측면을 강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세단이 있고 RV가 있잖아요. 네. SUV를 포함한 RV. 네.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RV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RV가 한 50%는 50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기아는 RV가 원래 높았거든요. 작년 이맘때도 60%였어요. 1년 만에 66%가 돼버렸네요. 와. RV가 가격이 좋잖아요. 워낙 뭐 카니발 이런 거 사실은 그 기아의 대표적인 브랜드잖아요. 네. 그죠? 근데 신제품 로드맵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문제 없이. 스포티지, 뭐 투싼 이런 거 다 맞습니다. RV잖아요. 예. 그래서 마진이 당연히 올랐겠죠. 가격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여기 365만 원 플러스 됐다는 3,159만 원. 이 측면도 RV 비중이 더 높아진 게 분명히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와, 변동비 확 줄었네. 그 다음에 RV가 더 비중이 높아지면서 ASP는 더 높아졌네. 단가 좋고 변동비 줄고 그러면 마진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애널리스트 계산보다 좋았던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 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 하시는 것처럼 이게 단이 중요해요. 다만 맞아요. 영업이익이 상반기가 좋다 보니까 네. 하반기는 뭐 좀 내려가지 않을까. 네. 그 가능성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얘기를 못한 것처럼 보이건 현대차도 같은 개념으로서 재료 단가는 내려가는데 그렇죠? 재료 단가 내려가죠. 이게 IR이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그렇죠? 기아차가 얘기하기로는 인센티브도 그렇게 단기간에 올라갈 거 않다고 얘기하지만은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 자동차를 팔아주는 사람 미국에 수많은 딜러들이잖아요. 딜러들이 자동차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빨리빨리 필요하게 채우는
재고 리스타킹으로 해가지고 수요를 끌어갔는데 그게 하반기에도 계속 그러질까? 지금 상반기만큼 강하게 딜러들이 재고 리스타킹을 할까? 글쎄요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걸 잡게 되면은 상반기 아무리 실적 좋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1분기, 2분기 실적이 3조 가까운 실적이 연달아 나오더라도 하반기에 딜러가 계속 강할까? 까리까리합니다. 거기다가 환율도 보탬이 됐거든요. 그렇죠. 환율도 일부- 지금 좀 네. 이상적으로 높은 거죠.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레벨이 낮아지겠죠. 그죠? 그것도 악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분기 때 우리 그 기아의 평균 환율이 1270, 1280 정도였어요. 근데 원래 예상은 전분기는 1230이었거든요. 그 플러스가 있었던 거고 지금 5월달 얼마죠? 1300 뭐 1320이잖아요. 30원이 20원 30원 가죠. 더 올라갔죠. 음. 그럼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겠네.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어저께 네. 4월달 실적도 나쁘고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내려간다.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높은 거죠. 너무 약세죠. 하반기로 가면 지금 1435는 레벨 너무 높잖아요. 요거에 대한 컨설이 되려면 네.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네. 멈춘 다음에 하반기 어느 시점에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한국의 수출이 좋아져서 자생적으로 원화가 강세되는 요인하고 달러가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인하되는 게 맞아떨어져야지 한 9월 달 정도에 그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워낙 지금 그 약세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네. 지금 있지만 결국은 수출 때문이라는 쪽이 이제 제일 그 그렇죠. 믿을만한 그죠. 맞아요. 뭐 네. 외국인의 배당 성금도 네, 있고 네, 약간도 그거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출 때문에 영향이 이제 크다는 건데 그럼 수출이 그러면 사실은 언제 돌아서느냐가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의 방향과 괴를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이제 아심플하게 여름 가을. 1280 이하로 갈 수 있냐 이거죠. 언제? 그게 기아하고 하이닉스하고 주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1320까지 간 것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한 상태에서 우리 자체적인 수출이 좋아지는 게 맞물리는 시점이 6, 7월이 아니면은 7, 8월까지는 7월 달까지는 최소한 환율이 나빠지는 약간 부담은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죠. 거꾸로는 그 이후에는 예. 그러니까 여름 8월 달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그럼 반도체 자체의 수출이 좋아질 수 있는 혹시라도 기미가 보이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우리 8, 9월 달은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 야, 그러면은 기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그것은 진짜 더할 나위가 없는 상태인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좀 네거티브한 이 친구의 말을 동의한다면은 네.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환율부터 이슈가 될 수가 있겠구나.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 딜러가 가져가던 기아의 자동차를 확 뭐 이렇게까지 임팩트는 단기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율 변동이 빌미를 줄 수 있는 소진이 있어 보인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요것이 이제 보수적인 가장 보수적인 애널리스트. 그러게요. 보수 쪽이네요. 근데 가장 보수적인 이거 하나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할까요? 안 빠지겠죠. 그러네요. 하지만 이런 친구 얘기를 들어보고 환율 변동, 여름 가을쯤 딜러가 안 사가? 그 브랜드 파워가 있는데 딜러가 안 사갈까? 이렇게 보면은 밸류가 근데요 얼마죠? 밸류가 5.2배야 PER.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이 친구의 그 보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반대학교보다 주목할 리포트는 좋게 보는 네. 내용이라나요? 좋게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좋게 보는 거 가기 전에 네. 대중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한국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는 길게 적었어요. 근데 여기 석 줄만 읽으면 됩니다. 리포트 길게 적은 것 같은데 미안해요. 그 친구 뭐 다른 거 볼 거 없다는 게 아니고 다 중복된 얘기고. 이쪽만 딱 정리해 다른 거를. 네네. 외신에 나온 대로 미국 딜러들 사이에서 기아가 딜러십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중이다. 1차 고객인 딜러들 사이에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경쟁력과 상품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게 환율 관계없이요. 환율이 1280이 7월 달 되든 8월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환율은 변동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다면은 공유한다면 이게 1년 사이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연말까지는 기본적인 하나의 그 축을 깔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 요 친구가 얘기한 게 대체적인 애널리스트의 뷰입니다. 네. 그래서 좀 좋게 얘기한 사람 한번 볼게요. 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당히 보수적인 친구였는데 보수적인 친구였다는 얘기는 여간에서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걸 뭐 아니면 리포트의 강도를 그렇게 세게 센세이션하게 하려고 일부러 안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하게 아니면 있는 듯 없는 듯 팩트만 전달하고 뭐 그런 식의 거에 그렇죠. 어떤 애널리스트가 네.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네. 역사를 쓰고 있다 이러면 톤이 상당히 강해진 거네요. 그죠? 누구냐? 하나증권인데 하나증권 요즘 센세이션하네요. 네. 그 애사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 친구는 한마디로 그 경험이 아주 풍부한 친구죠. 자동차 애널리스트 중 남은 애널리스트 중에서 한 3명 정도의 탑 나이가 많은 친구. 네. 삼성증권의 친구, 하나증권의 친구, 그다음에 NH의 조 애널리스트 3명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증권의 이 아저씨는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여태까지 리포트를. 그런데 기아를 이렇게 했네요. 실적 콩콜 나오고 나서 일주일 전에 난 기아는 지금 역사를 써가고 있다.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네. 이분이 쓴 리포트 다른 거 한번 보세요. 알겠어요. 이런 거 없어. 드라이하게 쓴 드라이한데 이런 거는 김장렬 스타일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이닉스인가 삼성전자 예전에 10년 전에 리포트 쓸 때 현대증권 했을 때 무슨 리포트 쓴 것 같아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써놓은 기억 안 나는데 인텔 개 섞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 그거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표 주가를 12만 원 제출했는데 이게 이분의 그 갖고 있는 실적 추세 실적 예측에 PER 6배에 불과해요. 지금 얼마죠? 9만 원 아직 안 됐죠? 오늘 약간 빠졌나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이게 86,500원이네. 예, 9만 원 안 되잖아요. 됐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KB의 단 이렇게 목표 주가 나는 친구, 이 친구보다는 이분이 좀 더 경험이 높죠. 그 측면에서 저는 일단 여기에 사고 있어요. 브랜드 파워가 있다면 환율 꺾이는 건 저도 신경이 쓰이지만 그 경기가 완전히 개떡이 아니면은 이 높아진 브랜드 파워하고 프로덕트 믹스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더 지속될 여지가 더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내용을 볼까요? 뭐 다 비슷합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 아까 믹스 똑같은 얘기죠. 인센티브 안 주고. 근데 우리만 인센티브 안 줘요. GM인가 포드인가? 오늘 실적 나왔죠. 포드 실적은 마진이 10점 몇 프로 나왔어요. 10점 몇 프로? 맞아. 10점 몇 프로. 좋게 나왔죠. 우리 보시죠. 근데 어디지? 전기차 마진이 마이너스 100%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시간에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포드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하여튼 얘네는 인센티브 별로 안 주고 전기차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서 이분 내기도 실적 호조는 2분기에도 높아질 거. 이거 실적 발표되고 주가 좀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당 수익률은 아마도 이게 얼마죠? 8,000원, 87, 8, 56, 68에 48, 한 6%, 5% 후반대면 되지 않습니까? 배당 수익률도 이 정도고, 그렇죠? 예. 목표 주가를 안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12만 원이 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4% 넘네요. 12만 원 되더라도 지금 8만 8천 원이지만 하여튼 간에 2분기 좋다. 이렇게 해서 계속 될 것 같아요. 써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앞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워낙 강성인데 그 강성의 강도로 따지면 뭐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도 있는데 일단 PER이 8배, 8배 가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사이클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8배 이상 가려면은 아마도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게 딱딱 붙여져야지 PER을 뭐 700원, 800원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15만 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근데 길게 보면은 그걸 믿으면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 나온 것만 가지고도 6배까지는 무리가 없다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지 않겠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메리츠증권 리포트도 이것도 기업 아닌가요? 네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거까지 가져오신 건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방점을 준 거는 굉장히 보수고 드라이한 친구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이분은 그냥 우리 지금 분위기를 딱 맡은 거예요. 최대.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최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은 그렇죠. 약간 내려가는 꺾일 수 거잖아요. 있다는 거죠. 제목을 이렇게 써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그 콜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전 나고 나서 이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육성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유가 있더라고. 네, 이거 뭐 다른 걸 하고 재고가 낮다. 재고가 너무 작아. 평균이 56일인데 56일이 얼마죠? 한 2달치 안 되죠. 안 되죠. 네. 인더스트리 그 정도 있다는데 우리는 한 달치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율 좋고 제가 환율도 금방 안 꺾인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2분기 아니고 3분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투인 것 같아요. 그래서 EPS를 확 올리고 글로벌 평균 PER을 적용했어요. 네, 평균 PER 얘기는 뭐냐면 그 뭐 이렇게 그 다른 업체도 있잖아요. 닛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높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5.5배란 말이에요. 이제 7배를 줬네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7배는 아기가 좀 될 수는 있어요. 될 수 있는데 8배는 아니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과감히 친 거죠. 그렇게 해갖고 14만 원. 아까 몇 개? 6배로 12만 원. 네. 그래서 지금 9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재고가 낮고 금방 안 바뀔 것 같고 그 매월 발표되는 어저께 발표됐죠. 오늘도 4월달 실적 네. 이런 거 보면은 꾸준히 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지 않겠는데 이 친구가 얘기한 것 하나 이겁니다. 우리가 플리트라고 아시죠? 플리트 플리트가 비즈니스. 뭐라 그러더라? 그 중고 저기 뭐야? 그렇죠. 리테일 세일. 그러니까 법인 네, 영업. 우리 법인차. 개인 차가 네. 아니고 네, 네. 법인이라든지 뭐 리스라든지. 그치 리스라든지 네, 네, 네. 렌탈 이런 렌트, 거. 렌트, 우리 자동차가 그 미국에 생산을 못하니까 한국에 생산한 거는 안 해준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런 그 플리트 해주기로 리스 했죠. 하지는 걸 네. 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마켓이 한 20%가 형성이 돼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기아의 임팩트가 꽤 강할 거다라고 이 친구는 주장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플리트 비즈니스가 네. 기아가 강하기 전에 플리트 비즈니스 자체가 그 우리 그 코로나 때 지난 2, 3년 동안에 락다운했잖아요. 네. 뭐 저기 그 어디 가고 여행 가는 것도 여행 가는 거지만 렌트하는 거 여행 가는 거고 출장 가는 것도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리트 비즈니스가 억눌려섰다. 이제 오픈돼 가지고 플리트 비즈니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그런데 한국의 이 플리트 비즈니스 공략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우습게 볼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셋업이 되면은 이거는 플리트 비즈니스는 리스잖아요. 렌탈이잖아요. 3년만 한 번씩 자동차 바꾸죠. 우리 자동차 얼마 씁니까? 7년 쓰잖아요. 근데 플리트 비즈니스는 그렇죠. 렌탈은 7년 못 쓰죠. 네. 그러니까 렌탈 비즈니스는 맞아요. 의외로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미국이나 이런 서방이 다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플리트 비즈니스가 이게 발전하고 한국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의외로 단단한 비즈니스를 우리가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그걸 좋게 보는 거예요. 아 브랜드 파워가 의외의 플리트 비즈니스의 성장, 솔리드한 비즈니스 그로스하고 맞닿으면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목표 주가를 좀 과감하게 높여서 PER 6배가 아니고 5배 말도 안 됩니다. 7배 친 거죠. 통상 경험상으로는 7배가 바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방향은 그런 게 확인되면 플리트 비즈니스 우스운 게 아니네. 그리고 지표 확인되네. 그러면 앞자리가 바뀔 확률은 매우 매우 크다. 마치 하이닉스가 결국은 앞자리가 바뀐다 이러는 거 하고 봤을 때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하이닉스나 기아나 우스꽝스럽게 절대 주가도 비슷합니다. 지금 89,000원 그런데 비슷하게 앞자리가 바뀔 확률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는 브랜드 파워, 하나는 감산 때문에. 그래서 기아를 이 친구는 최대 매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플리트 비즈니스 그런 측면에 재고가 낮으니까 계속 갈 것이고 확인되면은 간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기아와 관련된 이야기, 자동차 전반에 관한 얘기이고요. 기아에 관한 애널리스트의 다양한 시각을 재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